자, 이번 교환은 을뿐만 아니라라는 이제 중급 문법을 가지고 쓴 교환입니다. 교환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 단계가 있고요. 도입부에서는 전자식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전개 단계에서 배울 문법을 잠깐 이렇게 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설명하는 이제 단계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의미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간단한 의미 설명이 끝난 다음에 간단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의미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과 불규칙 이렇게 설명하고, 네, 계속 조합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여기까지 조합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명이 끝나면 조합에 대한 연습 문제가 또 잠깐 들어가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이 들어가네요. 여기는 말하기 활동을 꾸몄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최종 활동, 친구에게 휴양지를 추천해 보세요. 뭐 이런 활동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느낌은 가독성 있게 잘 쓰여졌고, 어떤 단계별로 연습 문제나 활동, 그리고 의미 설명, 조합에 대한 설명들이 적절하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환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우리 을뿐만 아니라는 이 문법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을뿐만 아니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열 또 어떤 선행하는 어떤 그 단어의 그 문장에 어떤 내용을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죠. 내 친구는 똑똑해요. 그리고 예뻐요. 이거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 때 내 친구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예뻐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비슷한 어떤 의미에 가진 어떤 단어들을 나열하거나 또 앞에 있는 말에 어떤 것들을 첨가하고 추가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사 문법이 있죠. 이렇게 문장을 쓰고 두 문장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는 그리고라고 해도 되고 그냥 앞에 을 빼고 그냥 뿐만 아니라라고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똑하고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 또 유사 문법이 또 있죠. 게다가도 있고요. 이렇게 문장 안에서 쓸 때에는 똑똑한 데다가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유사 문법 고도 있고 는 데다가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에는 그 이전에 혹시 유사 문법 배운 게 있다면 그 이전에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가르치면 좀 더 의미 전달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했죠. 보통 고는 초급 때 배울 거니까 고와 비교해서 이렇게 가르쳐도 되고 대부분 을뿐만 아니라를 고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어렵게 이렇게 쓸 때 어려운 수준의 어휘 문법으로 쓸 때 을뿐만 아니라라고 이렇게 바꿔도 된다라고 설명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는데다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배웠다면 이렇게 비교하면 되고 이전에 안 배웠다면 이제 고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는데다가를 배운다면 을뿐만 아니라와 또 비교하면서 가르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을뿐만 아니라의 문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교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추가 내용 표현하기. 그렇죠. 이 을뿐만 아니라의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네, 적절하고요. 학습 목표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활동 휴양지 추천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을뿐만 아니라 같은 이런 나열의 의미를 가진 이 문법은 뭐 어떤 활동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휴양지 추천하기니까 뭐 예를 들면 제주도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추천하는데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도입 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운 기로 유명하다를 써서 말하는 것 같네요. 네, 연결하고 있고, 어, 태국은 무엇으로 유명해요? 태국은 절이 많기로 유명해요. 하면서 이제
이 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학생들이랑 주고받고 얘기하다가 오늘 배울 문법인 을뿐만 아니라 의미 설명하는 단계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이 교환 작성자는 이 수업의 대상자가 태국 학생이라고 가정을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만약에 내가 오늘 가르칠 학생들이 베트남 학생이라면 그 기관의 학생들이 베트남 학생이라면 여기에 베트남을 가정해서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교환을 작성할 때부터 학습 대상자를 스스로 이렇게 설정해서 하는 것도 되게 구체적인 교환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설명하는 단계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태국은 절이 많아요. 그리고 과일이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태국은 절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과일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앞에 배운 문법까지 써서 이렇게 을 뿐만 아니라를 썼습니다. 한국은 무엇으로 유명해요? 인터넷이 빠르기로 유명해요. 매운 음식이 많기로 유명해요. 한국은 인터넷이 빠를 뿐만 아니라 매운 음식이 많기로 유명해요. 이렇게 해서 아직 을 뿐만 아니라의 문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한테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이 아니라 교사 혼자 이렇게 노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뿐만 아니라 배울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의미 설명하는 단계 볼게요. 이렇게 목표가 있고 학습 문법이 있고 목표 문법이 있고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문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문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니까 수지라는 연예인이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사진까지 넣었네요. 네, 뭐 적절하죠. 그래서 예문도 두세 개 정도 있고 사진까지 이렇게 넣은 거는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 여기 두 번째 예문에서 주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 씨는 목소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른다. 이런 것들. 네, 아주 깔끔하게 잘 쓰여진 교환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계속 의미 설명하는 단계예요. 여러분은 무슨 계절 좋아해요? 선생님은 봄을 가장 좋아해요. 왜 봄 좋아해요? 봄은 날씨가 따뜻해서 좋아요. 그리고 맛있는 나물이 많아서 좋아요. 봄은 날씨가 따뜻할 뿐만 아니라 맛있는 나물이 많아서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패턴으로 을 뿐만 아니라 의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충분하게 의미 설명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도식으로 또 넣은 것도 괜찮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도식을 넣을 때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앞에는 좋은 내용 쓰고 뒤에는 나쁜 내용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것끼리 부정적인 것끼리 이렇게 쓴다는 것도 이렇게 도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정말 훌륭합니다. 너무 이렇게 잘 쓰여진 교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연습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연습 문제가 있으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의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간단한 연습 문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게 하는 것도 아주 적절한 연습 문제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받침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동사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형용사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형태 정보를 이게 지금 중급 정도니까 지금 동사 형용사 얘기하고 있고 뒤에는 또 불규칙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급 정도니까 이 형태 정보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당한 정보들을 줄여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의미 설명 끝났으니까 이걸 줄이고, 그리고 여기도 위에 PPT에서 나와 있으니까 줄이면 동사 형용사 같이 쓰고 불규칙까지 같이 한 PPT에 넣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형태 정보가 끝난 다음에 형태 정보를 이렇게 조합하는 거. 이런 어떤 형태 정보에 대한 연습은 말하기보다는 쓰기 연습 문제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말하기로 하게 되면 이렇게 정확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문법 사용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데 직접 써보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쓰기로 이렇게 빈칸 채우기를 하는 거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네, 요거는 따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다와 엔 그냥 명사만 쓰는 것과 명사 이다를 쓰는 것들이 학생들이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무비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모델이에요 라고 해야 되는데 기무비는 배우뿐만 아니라 모델이에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비교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따로 한번 가르칠 필요가 있죠. 별도로. 자, 그 다음에 또 활동이 있는데 이제 점점 어려운 활동들이 좀 종합적인 활동들이 들어가는데 영상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네요. 이것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이나 이미지 활용하는 거 아주 훌륭하죠. 이제 영상을 보고 을 뿐만 아니라 써서 이렇게 쓰는 것도 너무 좋고요. 계속 이제 연습이 이어지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친구에게 휴양지를 추천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어디를 추천할 건지, 언제 추천할 건지, 그리고 추천하는 이유를 쓰는 것도 이렇게 올 뿐만 아니라서 를 써서 쓸 수 있죠. 네, 아주 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 언제, 왜 이렇게 해도 되고 추천 장소, 추천 시기 뭐 이런 걸 써도 되고요. 그런데 요게 작년 여름방학이라고 했네요. 선생님, 선생님은 작년에 여름방학 때 강릉에 다녀왔어요. 바다가 예쁠 뿐만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추천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시기를 넣으니까, 여기에 근데 작년이라고 넣으니까 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예를 들면 강릉은 언제 가보세요? 여름에 가보세요. 이런 걸 저는 넣을 줄 알았거든요. 여름에 뭐 어떻다, 뭐 여름에 바다를 보면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넣을 줄 알았는데 여기 갑자기 과거가 들어가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작년 여름방학이 오히려 애매하니까 뭐 이럴 때는 여름에 거기는 여름에 가보세요. 뭐 대관령은 겨울에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시기를 없애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시기를 넣으려면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대화를 실제로 하는 샘플들을 하나 여기 있는 샘플 여기 선생님이 말하는 거 가지고 샘플 대화를 이렇게 학생한테 좀 던져주고 제시해주면 학생이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샘플처럼 대화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샘플 대화까지 여기 보기로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더 좋은 교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훌륭하고요. 네, 뒷부분 마무리까지 네,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에도 을뿐만 아니라 또 한번 이렇게 깨알같이 써서 연습을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을뿐만 아니다에 대한 교환이고요. 아주 사소한 부분들 고치면 아주 적절한 훌륭한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